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330페이지. 모모의 후공 상태에서 공을 들이내기. 이게 다 안 했죠? 수행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눈을 떠서 보면 시각적으로 몸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각적으로 보면은 몸이 혼각에 텅 비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깁니다. 걸어갈 때는 마치, 움직임만 있고 몸 형태가 없는 그런 상태죠. 네,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음. 관찰 대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앉으면 몸이 사라지면 그때도 조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이 혼침이죠. 수행의 장애입니다, 그게. 근데 몸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몸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잘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알 때, 도저히 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생긴 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하면 도저히 눈이 생긴다. 이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건데, 근데 다 사라져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다 사라져버리면은 감각을 찾아야 돼. 몸의 감각. 그게 관찰 대상이에요. 관찰 대상을 찾아야 된다. 그래 의식이 이렇게 혼침이 온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몸 사라짐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참 많아요. 오해가 참 많아서 요걸 몇 가지 얘기하고, 말씀드리죠. 몸이 사라지는 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수련단체도 있고. 얼마 전에도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이 몸을 상상으로 없애서 다 없애는 그런 수련법도 있어요.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의식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때리고 부수고 없애는 정보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은, 자기가 의도를 내지 않더라도 막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심성을 또 파괴시킨다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파괴적인 것은 다 좋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보고 듣고 하는 그대로 녹음만 하거나, 그대로 비디오로 뜹니다. 뜨는데 그것을 왜곡시켰어. 받아들이고. 그냥 왜곡시켜서 녹음하고, 왜곡시켜서 그 이미지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저장된 정보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보통, 논수에는 종자생, 종자란 말을 씁니다. 종자는 씨앗이거든요. 정보가 정보를 낳는다. 저녁에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못 외웠다. 근데 아침에 툭 일어나면 영어 단어가 외워졌다.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건 뭔가 하면은 밤에 우리가 이 몸이 잠들 때 의식은 머릿속에서 퍼즐 맞추듯이 이 답을 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면은 어릴 때는 잘 못 치다가 반복하면 아주 능숙하게 잘 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는 잠들 때 계속 이게 의식에서 연습을 하고서 완성품을 만들어내요. 그 마찬가지로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면은 거기서 점점점 잘 때려 부수고 없애는 게 이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그 자체의 심성으로 그냥 딱 자리 잡게 되면 모든 걸 때려 부수고 없애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상하는 그 사람 죽이고 보이는 것마다 다 파괴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련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뒤끝이 안 좋다. 네.
그리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 가정의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수행센터 있으면 그런 분들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외에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몸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상상으로 몸이 없어지는 것은 상상할 때만 몸이 없고, 때를 부수고 없애고 상상할 때는 칼을 상상해 몸을 막 폭발을 뜬다든지 폭탄을 장착해가 몸을 파괴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오장육부를 끄집어내서 난도질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상상할 때만 몸이 없어지지만 상상을 하지 않으면 다시 몸이 생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런 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몸이 사라지는 걸 깨달습니다. 내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몸 사라짐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깨달음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몸 사라짐을 무하라 그러면 안 된다. 몸이 사라져서 몸을 자라고 생각하는 관념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끝이 무하를 취득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상상할 때만 몸 없어지는 것은 진실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알아차림, 대상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즉각 내가 미처하게 알아갈 때, 의식의 성성하게 깨어나는 힘에 의해서 몸이 사라지는 것은 의식이 늘 깨있는 상태에서 몸이 늘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상상할 때만 없고 상상하지 않으면 몸이 있는 그런 경계하고는 다르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1년에 2년에 평생에 의식이 깨있어 늘 몸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럼 여기서 이제 몸이 사라지는 상태라 하는 것은 바로 의식이 깨있어서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인체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왜 존재하지 않을까? 인체라 하는 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몸,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 비밀인데, 비밀을 알려주죠. 몸의 형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몸 자체 실체가 없다 하는 부분, 거기에 마음이 도달해 있으면 그 사람은 몸이 없는 상태입니다. 몸이 있어도 내재하는 것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마음 상태라면 늘 몸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때려 붙고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더라도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집중력에 의해 가지고 대상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게 이제 형태가 사라져버릴 수 있어서 일어나지 않는 수행 중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몸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 여기서 이제 몸이 사라진 것은 허공이라고 그래요. 허공. 자, 이 몸의 구성 요소가, 자, 흙의 요소에 이거는 이제 딱딱한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감각. 또 부드러운 감각, 또는 거친 거, 이런 감각은 전부 흙의 요소예요. 자, 물의 요소의 감각은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 자, 불의 요소는 이거는 차거나 따뜻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의 요소는 이건 체온이라고 해요. 물은 뭔가 하면 체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은 뭔가 하면, 바람은 이건 에너지예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몸을 움직인다, 말을 한다, 생각이 막 일어나 사라졌다 하는 건 전부 다 이 에너지 영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허공입니다. 허공의 요소를 갖다가 공간 입자라고 하죠. 요즘은요. 허공. 그럼 몸은 비에 있는 부분이죠. 흙의 요소는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이 딱딱한 거죠. 손톱, 머리카락,
또 장기 이런 한 20가지거든요. 체액은 뭐 기본적으로 피 같은 게 기본적이죠. 그건 이제 체온을 얘기해요. 그래서 몸을 일으키게 하는데, 몸이 다 사라져. 텅 비어져. 호공을 얘기합니다. 공은 아니에요. 공하고는 전혀 다르다. 자, 공과 허공은 어떻게 다르냐? 간단하게만 이야기 넘어갈게요. 공하는 흉약타는데 공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안가밖에 없다. 예, 아래 위도 없고. 근데 공간 또는 허공 했을 때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물질적인 형태의 상대에서 나타나는 것이 허공입니다. 그러면은 수행 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성의 세계에는 한계가 없는데 허공 상태는 크기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텅 비어있는 허공 같은 몸이 다 사라졌다 해가지고 살펴보면은 이 공성하고 허공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허공은 바뀌는데 공성은 안 바뀌어요. 허공은 바뀐다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가도 몸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공성은 나타나는 게 없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몸 상태가 다 비어져 버린 상태가 오면은 이 허공을 통해서 공성을 깨닫는 수행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에 곧 나옵니다. 자, 공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돼 있죠. 그 실체 없는 공을 확인하는 방법. 텅 빈 후공 속에 요 후공 속에서 이 공성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 텅 빈 속에서 공성에서 이제 후공을 가는 거죠. 첫째, 그것이 가벼우냐? 둘째, 깊이와 넓이가 있는가? 다음, 투명하냐? 네 번째, 기멸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있느냐? 다섯째, 정익과 송감이 있느냐? 막 증거해 가거나 저 감수해져 가는 게 있느냐? 또 여섯 번째, 가고 옴이 있느냐? 일곱 번째,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는가? 여덟째, 마지막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해 봐야 돼요.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텅 빈 허공 속에서 공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체는 실체로 여기지는 자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되 확인하는 자체 또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허공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을 궁극으로 여기는 건 외도들이 하는 겁니다. 허공은 궁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경 우리 고전을 배웠는데 능경에서 뭐라고 해요? 허공은 무지에서 나왔다. 무지. 그래서 허공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무지에 빠지는, 무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텅 빈 것을 궁극으로 여기고 그걸 어떤 실체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공 또한 실체가 없음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몸의 호응 상태에서 호응을 체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호응이 된 몸이 나이고 나의 것이라는 사견에서 벗어나는 체험입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감각과 생각 그리고 명칭으로 치장되어 있을 뿐 실체한다고 여기시는 몸은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념책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백정이 소를 키워가지고 소가 이제 크니까 소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 사거리 갑니다. 사거리 나가가지고 두 손을 다 묶고 소를 잡는 거예요. 백정이. 자, 이 소를 키울 때도 소락하는 관념이 있어요. 소를 끌고 갈 때도 소락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를 잡을 때도 이놈 소를 내가 잡는다 하고 백정이 생각해. 근데 칼로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도 다
다 분해해가지고 살덩어리를 턱 상위에 올려놓고 백쟁이 이제 고기를 파는 거예요. 자, 이 백쟁이 이 고기를 팔 때 소를 사십시오 하겠습니까? 고기를 사십시오 하겠습니까? 네? 고기를, 그죠? 그럼 소는 어디 가버릴 거예요? 관념이죠. 네? 소는 어디 갔는데? 결국 다 분해해보면 소락하는 거는 이름이 지나지 않고 진실로 고기 덩어리이듯이 이 몸도 몸이라 하지만은 백쟁이 소를 분해하듯이 분해해보면 뭐가 나는가 하면 딱딱하고 이런 거는 흙, 피 같은 거는 물, 차고도 채우는 불, 몸 움직이면 에너지는 바람, 비어있는 건 공간, 허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몸은 온데간데 없고 흙, 물, 불, 바람, 허공이라고 하는 다섯 요소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다섯 요소도 계속 또 관찰해 가면은 이놈도 흙은 경향으로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흙은 다 경향으로만 존재하지 딱 이거는 흙이고 이건 딱 물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몸이 다 사라져버려요. 흙, 물, 불, 바람 싹 사라지고 허공만 다 비어져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호공 요소도 관찰해 보면은 호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거기에는 소락하는 것도 없이 몸이락하는 것도 없고 나락하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락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아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타고나면서 내락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상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락하는 게 있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나락하는 것은 초자아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나를 아무리 찾아도 다 분석해고 분해해보면 없어요. 그럼 나락할 것 찾아도 없어. 그럼 뭐가 있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고 하는 아는 마음만 있다.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자아가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정말 자아가 있다면요 안 되는 것이 다 돼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아가 주제라고 하지만은 자 안 되는 것 몸에 차거나 따뜻함 이거 자기 마음대로 못해. 또 세 번째 목마르거나 배고픔을 자아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 혹시 또 대변 보고 소변 보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대변 보다가 거쳐 하면은 다 거쳐질까? 소변 보다가 거쳐하면 거쳐질까? 안 되는 거죠. 또 막 잠이 막 오는데 잠 자지 마라 이런다고 잠이 안 올까? 게으름은 어때요? 막 게으름 피우는 사람에게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게으름이 없어질까? 어제는 저기 TV 보니까 도박하는 거 나오더라고. 주보 도박. 네. 예? 근데 뭐 10억을 날리는 사람, 20억을 날리는 사람, 30억을 날리는 사람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혼당하고 가족은 완전히 그냥 혼자 사는. 손 잘라야 돼. 예? 손 잘라야 돼. 예. 안 그래 못 끊어요. 그 마약과 같다는 예, 못 끊어요. 그거 안 됩니다. 똑같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도박 안 되잖아요. 저 어릴 때 집에서 이게 뭐 핫도장 치고 뭐 하는 거 재밌을 것 같아도 다음에 해보긴 해보는데 별로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 바둑은 흥미가 있었는데 하트는 흥미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흥미가 딴 데로 갔어요. 저는. 네.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경승. 네. 그때는 걷는 걸 싫어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요. 그 다음에 늙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네. 그럼 질병이 걸렸을 때 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에볼라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되지? 자아가 있어서 치료돼? 안 되죠. 그럼 죽는 건 어때요? 너 죽지 마라 한다고 안 죽을까? 그런 거 보면은 자아는 없는 거야. 개인성이 자아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더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뭐가 있는가 찾아다녔지만 그런 게 없는 거. 비어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비어있지만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이제 이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몸이라 하는 것은 명칭이 지나지 않고 정말 몸에 해당하는 존재는 실제하지 않는다. 몸은 계속 변하는 유기체이지 고정불멸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면은 내가 병이 들었든지 늙어가든지 죽음이 임박하더라도 육체에 집착하지는 않을 겁니다. 얘기하잖아. 육체에 집착할 때는 보통 매장하는 사람, 나 죽으면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 몸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얘기하잖아. 매장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다 그 몸에 대한 집착이에요. 알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스리랑카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예, 영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찰이라든지 이걸 파괴하고 스님들을 죽였어요. 이 죽창으로 그냥 막 스님을 깨매고 밀고 다니고 이랬다. 그리고 해유를 해가지고 거의 70% 이상이 전부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얘기하자면 논밭을 주겠다 뭐 해유를 해가지고 스리랑카의 그때 그 불교 국가 아주 참담했던 거죠. 해승같이 한 스님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광장에 콜롬보 광장인가 수도죠. 스리랑카 수도죠. 종교 대론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목사, 신부, 전도사 1대3으로 대론을 벌였는데 그 책에 이게 번역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한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3명을 1대3으로 해서 한 번에 다 거꾸로 틀어 종교 대론을 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 매장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천국에서 다시 환생을 한다면은 몸 그대로 가서 환생을 한다면 벌써 몸을 땅에 묻었을 때 성물이 되죠. 뼈만 남거나. 그럼 그쪽에 다시 태어날 때는 얼굴 그대로 모습이겠네. 꼭 뼈채로 갈 거 아니에요. 흉측한 모습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의 발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대론을 읽고 난 뒤에 다시 불교가 80%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영국이 물러갔을 때 완전하게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뭘 남겼는가 하면은 목사들이 불교를 연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발로 해가지고 유럽의 불교학이 목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불교학이 유럽에 성행하기 시작했고 그때 일본에서 성녀들이 유럽으로 불교학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처음 알았죠. 그래, 불교학은 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예리하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그게 현대 불교학이, 그래서 생긴 건데, 왜 그러면 그렇게, 이 목사들이 관심을 가졌나. 이런 거예요. 이 지배를 했는데, 진짜 몽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서양 종교 입장에서는 릴리전을 해가지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불교는 신과 인간이란 관계가 아니고 신이라고 창조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불교는.
근데 창조신이 개념이 없는데도 종교락하는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느냐? 그 나라를 지배하려면 종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재밌죠.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가 100년째 탁 만나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많이 비교 종교가 막 생기기 시작. 1930년대만 해도 불교, 기독교, 비교 종교가 유럽에서 일어나. 근데 어떻게 될까?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어요. 슬그머니. 비교 종교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기독교 우월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요. 왜? 교리 원리고 불교 경전이 나오니까 할 말이 500년 차이가 나죠. 경제성. 그러면서 나중에 정점에 딱 이 만나게 된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지금 과학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이렇게. 근데 왜 신을 매개라는 종교는 과학과 대화를 하지 못할까?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바로 이 무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아. 불교는 무아를 주장해요. 다른 종교는 다 자아를 인정을 해요. 자아를 인정하는 종교는 전부 다 신을 매개라는 종교들이에요. 신을 매개라는 종교들은 과학과 대화를 못합니다. 예, 신의 권위가 있던 거예요. 그래 경전의 권위 때문에 불교는 경전의 권위보다는 체험적인 사실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게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명상은 모든 종교의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제가 애들로서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점 더 발달되고 이러면은 이제 미래에 이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학자들 이구동성의 미래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종교는 이제는 종교의 의례라든지 종교의 구수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점점 많이 생길 것이다. 얘기하죠. 그럼 뭐가 많이 생기느냐? 종교의 틀보다는 명상하고자 하는 인물들은 점점 늘어난다. 종교는 미래를 쇠퇴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미래의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그 힘이 있는 종교는 뭘까? 생각해 봐야 돼. 명상을 가리키는 종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명상을 배제하는 종교는 점점 더 쇠퇴해 갈 것이다. 이게 보는 건 뻔한 사실이에요. 그럼 불교는 2500년 전통의 명상의 전통이 있죠. 힌두교도 명상의 전통이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 가톨릭도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명상의 전통. 근데 가톨릭은 벌써 중간에 끊어져서 지금 다시 이렇게 이어라 하지만은 좀 역부족인 것 같고, 이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명상 전통을 가진 게 이제 힌두교하고 불교인데, 힌두교는 또 신을 매개라는 종교니까, 여기 재밌는 게. 그래서 힌두교도 상당히 과격합니다. 얘기하자면. 그 인도 내에서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인도 안에서. 근데 신을 매개라는 종교는 다 각을 세우고 있어, 서로가. 그게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미래의 종교는 이제 과학자들이나 일부,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쇠퇴하고, 명상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예. 그래서 오늘 명상을 가리킨 공부하는 날인데, 명상을 좀 얘기하다도 잘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몸이 허공된 상태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오늘 간단하게 텅 빈 상태에서 뭐 일어나는 게 있느냐, 사라지는 게 있느냐, 점점 증가해 가는 게 있느냐, 감소해 가는 것이 있느냐, 오감이 있는가, 깨끗함이 더러움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호응이라 하는 나도 실체가 없음을 명확하게 확인하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은 네, 졸음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관찰 대상을 찾아야 된다 했죠. 관찰 대상이 감각입니다. 감각인데 그러더라도 텅 비어 있는 이렇게 반문해서 공성을 드러내고 그 공성에다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요 선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을 얻게 되면은 선정에서 이제 지혜가 개발됩니다. 지혜가 개발되면은 이제 성인이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비희사 이 4단계에 해당하는 무상고 무학 공이 있습니다. 공. 4번째 단계 공이에요. 공 다음이 잘 알다시피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텅 비어 있을 때 이 실체가 있는지 없든지,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는 게 있는지 사라지는 게 있는지 가고 오면 있는지 이런 거 잘 살펴보고 등등등 해서 그 자리에 딱 여러분들 잡고 머물러 있을 때요. 잡는 방법 어떤가 기억하는, 잡는 거는 기억으로만 있는 거예요. 마치 진돗개가 도둑을 탁 물어서 놓치지 않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하자면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죠. 몸이라 하는 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으면 그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반자신경이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죠. 무한임실, 무생생체, 무무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물질 세계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자체의 본질이 비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중에 이제 그에 머물러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돼요. 최신과학을 많이들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필드라는 말을 쓰죠. 공간. 필드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공 상태는 완전 진공은 있는 게 아니다. 그 상태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이 필드에서 모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요즘은요. 책을 많이 추천해달라면 필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본인데 요즘은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책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없으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고 도서관 책을 빌려가 독서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최신과학에 대한 얘기 다 나옵니다. 필드가 그게 전공 용어인데 예. 전공 용어입니다. 예. 필드. FILD. 네. 그러니까 필드란 말은 요즘 뭐 3일장, 5일장은 장입니다. 장의 이론이에요. 이 우주를 얘기하는 통일장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장입니다. 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텅 빈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불교에서는 심공이라고 해요. 마음이 비었다. 마음, 이 텅 빈 자리에 이것이 텅 비었다 하는 요즘 말하면 무한한 가능성. 필드에서 모든 게 생겨나듯이 마음이 텅 빈 자리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지금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범부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으로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공을 너무 구구하게 설명했네요. 그래 공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는 사실, 가능성이기 때문에 신공, 내 마음을 어떻게 선에 가서 텅 빈 마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요거를 이 신공을 텅 빈 요걸 이제
다른 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무량성 요거는 대승기 신론에 나오는 거죠. 무량성공덕, 한량 없는 성품의 공덕.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원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텅 비있는 그것이 한량 없는 성품으로서 무한한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에너지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세계 더 가야 안 되겠어요. 오늘 뭐 할까요? 불 할 차례입니다. 불. 자, 그러면 합시다. 자, 준비 치십시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힘을 쭉 빼야 됩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 자, 가슴에 용꽃 봉우리를 상상하십시오. 빨간 용꽃보다는 흰 용꽃을 상상하십시오. 흰색은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용꽃 봉우리에 쭉 올라와서 정수로서 용꽃이 활짝 피우면서 100년입니다. 법화경이 나오는 100년이에요. 자, 거기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간원보살님 쭉 올라와서 자생이 앉습니다. 역시 흰 옷은, 흰색은 자비를 상징하는 거고요. 간원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비와 내 마음의 지혜의 형상화가 간센보살을 생각하십시오. 자, 간원보살님 손으로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고요. 백이 간원의 손으로 정수리를 만져줍니다. 정수를 이제 스타임을 줄 때 그 접촉에서 따뜻한 기운이 생긴다고 상상하거나 불이 일어난다고 상상하십시오. 예, 그 불은 번뇌불을 꺼트리는 것, 찌꺼기, 마음의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것,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수리부터 이마, 눈썹을 쭉 쌓아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바닥에는 태양을 연상을 해서 쌓아줍니다. 그리고 귀와 귀 뒤쪽, 목을 쌓고 어깨까지 쭉 담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발끝에서 다시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죽 비칠 때까지 합니다. 한 가지는 백이 가늠이라든지 연꽃이 연상이 안 되면은 그냥 자비손을 이렇게 쓰다무시고, 자비손도 연상이 안 되면은 그냥 의식으로 쓰다무십시오. 그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마토코 시몬이가 자, 그러면 길상의 보살을 한번 보고 (10월) 달에 나간 일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수행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게 이제 자꾸 미루는 걸 게으름이라 그래. 기하고 수행하면 기도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가요? 네, 가만히 앉아있어요. 두 번이네. 이 개 종이 뭔데? 뭐다 잊어버렸어요. 똥개? 비싼 게래요. 아, 예? 비싼 게래요. 비싼 게? 예. 그럼 새끼를 족보가 있는 게래요. 예? 족보가 있는 게래. 이게 그러면은 저게 뭐고 새끼가 보통 한 마리 놓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악산 다녀와가지고 좀 놀다가 수행하겠다 이 말이죠. 그 수행을 조금 하고 이 게으름이 조금 생기셨네. 아, 예, 예. 요즘에 그랬어요. 그 개가 안 짖을 다행이네. 예, 왜 걔가 안 짖어요? 짖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선사에도 지금 그 뭐야 그 밑에 그 뭡니까 농장이 하나 생겼잖아요. 농장이 생기는데 산에서 계속 이 뭐가 뭐다 그래 고라니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막 저기 쳐놨어요. 우리 뭐 한데는 왜냐면 놔도 막 들어가 다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관리하는 사무장에게나 걔를 한번 드려야 되나 말이야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갔다 와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수월행보살 믿고 보죠. 이 선사에서 수행했던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산을 볼 때 한눈에 대해서 딱 들을 수 있으면은 그 마음을 뭐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들어오질 않아요. 얘기해서 그런 거 쉬어버린 말이 봐도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한눈이 들어옵니다. 이 마음의 작용이죠. 숲명상 마음 쉬어지며 가벼움, 고요함, 마음이 흘러가지 않고 자연과 한 공간에서 자신도 비추이며 포근한 평안한 삼남만사에 모두 감사와 고마움으로 다가왔다. 감사하는 마음하고 고마움이라는 그 심리가 일어났네요. 그죠? 이런 것도 캐치 대상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수행을 했네요. 근데 차를 타면 시끄러울 텐데
차를 타고 가면서 고요함이 계속 지속됩니까? 차 소리가 별로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오고. 네. 그럼 한쪽에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갔네. 이 회식이 있을 때는 아프다고 그냥 오고, 손님 오면 수행 방해되는데 하면 이렇게 마음이 보인다고. 예. 이런 것, 일상생활에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지켜보는 건 좋은,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명상 중에 뭐가 이게, 고려인 복장을 한 10살쯤 소년이 성명에 나타났다고요. 이런 것도, 이거 다 환영이니까 속지 말아야 되죠. 이런 걸 잘못 보면은, 전생에 내가 고려인으로서 소년을 살았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대전 수행 점검에 보거나 그런 분이 계셔요. 꿈을 꾸도 말이죠. 뭐가 탁 나다 내가 전생에 마음보다 이렇게 막 결부시키는데, 이 결부시키는 마음이 없어야 돼. 예. 그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고 아는 게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결부시키지 않으니 다행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이 의식을 깨우는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요번에 포살 법회를 해보니 어땠어요? 그래? 너무 좋았습니다. 예, 좋죠. 같이 다 참여했으면 예. 서울에도 한번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이렇게 그때도 수행 일기에 보면은 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 무식 투명한 마음 이것이 좀 생겼는데 갔다 오고도 좀 그게 나타나네요, 그죠?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이게 지금 이 성품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 이것도 크기가 있을 건데 깊이가 있고 깊이 넓이는 넓이도 요만한 게 있고 그렇구나. 깊이가 깊이가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네. 이 정수리가 뻥 뚫렸다 했는데, 여기가 예? 복판에 구멍이, 아니 여기가 그전에 여기 비문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고 그냥 머리가 없는 거 같아요. 머리가 없는 같이. 근데 몸도 없는데, 그럼 정수리가 없어야 될 건데. 아니 글쎄 그러고 좀 다른 거예요? 몸이 다 사라졌으면, 맨 처음 할 때, 여기 없다 싶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다고? 이 호흡이 덜 숨에서 멈춰졌다고요? 그럼 잘못 주물대요. 네? 그러니까 예를 그렇잖아요. 호흡이 덜 숨에 덜 쉬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했는데 이 호흡이 안 나오면 몰라지겠어요. 그리고 여기 번뇌가 일어났구나. 원래 수행을 하면 숨이 덜 쉴 때 하늘에 덜 쉬는 것만 있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숨이 멈춰지는 일은 없는데 거기에 좀 현재 이 감정이 이 생각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고 눈을 떠려고 하니까 안 떠지고 이빨을 꽉 물었는데 숨은 안 나오고 이제 죽는구나 뭐 이렇게 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뭐라 그러나 이게 이것도 심리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면밀하게 이 심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 심리를 볼 수 있으면 여기 빳빳해지는 여기 없어질 겁니다. 얘기하죠. 숨이 안 나옴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질 거고. 여기 본 틈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잠깐 졸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사라지면 이제 문제는 이 졸음이 온다는 게 있어요. 그때는 빨리 관찰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틈비 있을 때 이제 꿈 속에서 이제 공성을 대해서 반문하는 게 있죠. 그걸 통해서 틈 빈 자리,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엉덩이 감각 관찰하고 감각의 사람은 호흡 관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나왔네. 예. 그때는 버리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보자. 이게 재밌네. 척추뼈가 뚝 소리 나고 호흡 좀 전보다 더 길게 들숨에 멈춰 숨 막힌 고통스러운 이빨만 꽉 물고 있다는 것뿐. 순간 아무것도 모르겠고 딱 호흡기를 수도랑 같은 빗줄기 관찰된다고. 들숨 그렇게 길 줄이야. 몸 나무 같고 날숨 나오고 투명 자리는 수정 같고 깊이 더욱 선명함. 이러면 이 호흡에 대해서 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수행 현상이거든요. 자, 호흡은 언제 완전히 끊어지는가 하면 세계사선정에서 호흡이 완전히 없어요. 그럼 그 전에 호흡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없는 것 같아 살펴보면 호흡이 있어요. 아주 미시한 호흡이 다 있는 겁니다. 없을 수는 없어.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들숨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 있잖아요. 점점점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는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생긴다 했죠. 근데 호흡은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은 생각 움직임하고 관계가 있어요. 호흡이 끊어졌다 하는 건 마음 움직임이 딱 멈춰졌다는 얘기. 거의 그냥. 그런 은근을 이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계속, 들숨이 계속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그것도 거의 미시하게 지금 감지할 못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호흡이 좀 들어간 것 체크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지금 이제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럼 미린다 왕궁에서 뭐라 얘기하냐? 어느 대신이 물어요. 호흡은 생명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이 아니다고. 나가시는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걸 생명이란다면 피를 부는 사람 어떻게 하는 얘기야? 피를 계속, 숨이 계속 나가면 사람 죽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생명이라 다 생각하지만 세계 사선정에 가보면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살아있는데 호흡이 생명이라 하면 곤란한 거예요. 기공에서는 불교 외에 기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불교적 시각에서는 호흡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다만 호흡은 기운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하고 기운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에 들어갈 때는 몸 기운이 찬찬해지는 거예요. 의식, 성수하게 깨있을, 처음에는 깨있을 때는 몸 기운이 왕성하게 막 일어나지만, 몸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의식이 쌍성해지지만, 어떤 시점에 가서 성성히 깨있는 상태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기운도 잠잠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선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숨이 이렇게 멈춰가지고, 숨 막힌 고통스러운 이빨 꽉 물고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그런 심리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숨 막힘이라든지, 고통스러운 이빨 꽉 물고 있는 거, 이런 걸 잘 관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반드시 심리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온하고, 이 기쁨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고통이 일어나는 이 현상에 참나 무상이라고 하는 길 알았네. 그런데 무식 투명한 장이 그대로라 한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그것이 관찰이 됐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딱 관찰할 때또 뜨더라고요. 그럼 다시 관찰됐니까. 그럼 그 크기는 어떤 정도? 크기가 없던데 무식 투명한 넓이가 없어? 이게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깊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 마음의 본성은 무식 투명한 마음의 본성, 보는 성품은 사실 무한이에요. 얘기하자면 편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크기로 느끼시고 이럴 때는 아직까지 번뇌의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고요? 네. 그냥 무릎 통증이 심한데도 계속 고요함이 이어졌다고. 무릎이 아픈 줄은 몰랐어요. 예? 무릎이 아픈 줄은 몰랐어요. 네, 아픈 무릎인데. 예, 이게 이제, 무릎 통증이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은, 결국 와서는, 이게 심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이놈. 그, 고요함이 잊어도 고요함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 이럴 때는. 집중이 더 좋으면은 모르지만. 야, 그래도 그 뒷구절에는 나오네요. 이제 온갖 마음이 막 줄줄줄줄 흘러나오는구나. 근데 이런 거 흘러나오더라도 이 아주 무식투명한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돼요.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빨리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더라고. 그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건 아직까지는. 손이 부었네. 잘 하고 있네요. 일단, 하여튼, 이게 생리이 없는 그 마음 상태가 좀, 그전보다는 더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수행 계속하면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자주 나타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단전이 기운이 꽉 차고, 두 번 되었고, 수시간에 서울 고령 가고, 또 30분 지남. 그 시간을 지났더라고요. 기운이 꽉 찼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수행 시간이요. 예, 수행 시간이. 예. 어느 순간 여기 가슴에서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기분이 들면서 이렇게 단전이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고령 가고도 30분 지났다고? 순식간에? 저도 그렇게 간지는 몰라서 배는 고픈데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예? 눈이 너무 무거워서 안 떨어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가의 기억들이 무식투명한 마음처럼 흘러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뭐 감이 없는데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공부를 해보면 또 분명해지겠지만, 거기에 이제 집착은 하지 마십시오. 집착성이 보이니까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분은 없어요?
없어? 아니 20분이나 수행했으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20분 동안 체험한 거 없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타난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됐나요? 아무 생각 안 일어났어.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 졸았어요? 저는 잔 건 아닌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잔 건 아닌데 아무 생각이. 그럼 대상이 잘 집중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집중되어서 그게 아무 생각이 없는지 그게 혼침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아직. 그래, 아무 생각이 없다고 했으면은, 분명히 이제 대상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잘 되든가, 네. 얘기하자면, 네. 또 생각이 없으면 혼침이 빠져 있었던가, 네. 또 너무 고통스러웠던가, 네.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선정에 들어 있었던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없는 상태가. 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나도 몰라. 본인도 모르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 네. 그런데 있을 수가 없거든? 네. 그러면은 다음에 수행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 이르를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이래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이 없다 하는 그것도 절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있고 원인은 없잖아. 그러면 이 관찰이 좀 이상한 거예요. 놓쳤거나 아니라 멍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혼침이 빠졌을 때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지 뭐. 네. 두 번째, 바카스라든지 콜라라든지 커피를 차를 마시고 의식 깨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다. 네. 세 번째, 멍해가지고 멍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무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생각이 없다. 네. 다섯 번째, 정진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여섯 번째, 알아차림이 너무 잘 돼서 아무 생각이 없다. 일곱 번째, 본선정이 들어가서 아무 생각이 없다. 선생님 관찰 뿌린 거는요? 6번째, 6번째. 관찰 뿌린 거. 그래, 관찰 뿐인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면 그것도 알아차림을 너무 잘 했어. 알아차림에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 알아차림이 가능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좋은 게 어떤 게 좋으냐? 알아차림이 열심히 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때는 의식도 성성하게 깨있고,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건 이제 알아차림 열심히 하면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나는 명료한 거예요. 그때 대상도 명료하고, 그 대상이 이렇게 관찰할 때 알아차릴 대상이 눈 가까이 있듯이 이렇게 선명해야 돼요.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딱 가까이 보듯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상상으로 차 마실 때 혼자요 마시고 안개같이 이렇게 하고 때 다 끝나고 나면 딱 이렇게 혀 밑에 단침만 딱 보이는 것만 딱 느끼는 거죠. 단침이 생기는 건 이제 몸에 이제 기혈이 열리서 그래 일어나는 현상인데 침은 비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한의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장하고 관계되는 이제 기운은 이제 후천직이라고 해요. 선천직이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기운이 생겼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침이 이렇게 보인다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입에 냄새는 안 하겠구만. 저기 뭐고, 그거 보면, 사람들 입에 구취가 나는 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구취가 나는 것 중에서 되게 침이 많이 올라오지 않으면 입에 구취가 많이 생깁니다. 입이 건조해서. 예, 입이 건조하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침이 많이 침이 이제 바로 불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이 많이 있을 때는 입에 구취가 안 나요. 근데 구취가 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를 마시면 구취가 안 납니다. 차가 바로 불소가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 이제 이 입안 세균들이 정식을 안 해요. 무슨 차요? 예? 차. 구취. 네. 아무 차가 네, 아니라. 아니, 커피 말고, 괜찮. 오룡차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녹차 등등. 차로만, 차이퍼로 만든 차. 무슨 이해되시죠? 네. 툭 틀리네. 그런 침이 많이 생기는 거는요, 아주 좋고요. 침이 많이 생기기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혀 운동을 해야 돼요. 혀 운동.